자, 봅시다. 인수분해란 무엇이냐? 자, 이 말을 어디선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1학년 1학기 과정 처음에 소인수분해 들어봤지? 그래서 소인수분해에서 따온 인수분해야, 그지? 그래서 소인수분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인수분해도 알기가 쉬워, 이해하기 쉬워. 자, 소인수분해가 뭐였느냐? 요 소자가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소수할 때 소자야. 홀로 소자, 그지? 그래서 소수인 인수. 인수는 우리 숫자에서 따지면 약수랑 똑같은 뜻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소수인 약수들로 뭐 해라? 분해해라. 뭐 예를 들어서 5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분해해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2도 약수, 3도 약수인데 무슨 약수? 소수인 약수로 분해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였는데 여기에서 살짝 이것만 제거를 하면 뭐가 돼? 인수 분해가 돼. 그래서 소수가 빠졌으니까 이제 54를 뭐 96에 54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잖아. 요것도 인수 분해야. 알겠지? 그래서 소인수에서 소자 빠진 인수분해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인수분해인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다항식의 곱셈 배웠지?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서 뭐 배웠어? 곱셈 공식을 배웠잖아. 그 곱셈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얘들을 전개했지. 전개. 요렇게 가는 거를 전개라 그래. 그치? 말했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 우리가 전개하는 건 쉬웠어. 왜? 여기에서 그냥 뭐만 쓰면 되니까? 분배 법칙만 쓰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x 곱하기 x는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합곱 공식이잖아. 그래서 더해주면 3x. x의 개수로 더해준 걸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상수함.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래서 전개는 그냥 보면서 하면 돼. 솔직히 공식을 몰라도 그냥 분배 법칙 하면 되니까. 그지? 자, 근데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만든다? 이제 얘로 만들 거야. 알겠지? 아니, 이걸 보고 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약간 앞에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거를 차근차근 배워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는데 항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야 돼. 알겠지? 항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은 딱히 공식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럴 땐 오직 하나의 방법이 존재해. 분배 법칙. 그리고 공식 하나 있다.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공식이 아니지. 그냥 방법이지. 분배 법칙 해서 공통 인수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분배 법칙이 하나가 있고 우리 앞에서 항이 두 개짜리 딱 하나 봤거든. 그게 바로 합차 공식. 기억나니? 그러니까 형태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지? 제곱차 형태로. 그러니까 어떨 때 a 플러스 b 하나는 합이고 그다음에 a 빼기 b 하나는 차일 때 이렇게 됐을 때 합차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합차는 제곱차 이렇게 불렀었지? 근데 이제 뭐 한다? 제곱차인 걸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인수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라는 거야. 그래서 항이 딱 두 개잖아. 항이 두 개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제곱차 형태다. 그러면 합차 공식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고 그 다음에 여 문제 있지. 요 문제. ax 빼기 ay라고 적혀있지? ax 빼기 ay 이런 형태로 항이 몇 개? 두 개지. 항이 두 개야 얘도. 근데 딱히 합차 공식 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분배 법칙을 쓴다. 왜? 당연히 분배 법칙 어떻게 해? 이런 얘들로 묶어주는 거지. 이제부터 이런 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거나 우리 공통인 약수라고 해서 공약수 말고 공통인 약수라고 해서 공통인 인수 이렇게 부를 거야. 이제 식에서는 약수라는 표현을 못 사용하지. 그래서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래서 인수랑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는 공통인 인수. 더 짧게 부르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공통인수 이렇게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로 뭐 해주자? 분배 법칙 써주자. 그래서 a 곱하기 x 빼기 y. 자, 이거는 1학년 때 이미 다 배웠지.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다? 인수분해였던 거야. 요렇게 가는 게.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나요? 자, 요렇게 인수가 두 개가 나왔지? 두 가지의 다항식이 이렇게 곱해졌잖아. 그리고 다른 곳에 아무리 살펴봐도 더하기나 뭐 빼기 같은 게 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게 전부 다 곱하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인수분해란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곱하기. 곱으로 나타내는 것. 요게 바로 인수분해의 정확한 정의야. 알겠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해서 A도 다항식, X 빼기 Y도 다항식, 그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 하나라도 더하기나 빼기가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이거 빼기잖아요.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다항식이잖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이라니까. 알겠지?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이 처음 할 때. 이거 빼기 들어왔잖아.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닌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잖아, 지금.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이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돼. 곱하기로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뭐다? 항이 두 개일 때 인수분해법. 첫 번째 분배 법칙, 두 번째 합차 공식. 이렇게 된다. 자, 1번에 2번 한번 다시 보자. 3xy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제곱.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묶을 수 있는 대로 다 묶는 거지. 그래서 3으로 일단은 묶을 수가 있어. 3 쓰고, 그 다음에 x도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x도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y는 몇 개 가지고 있어? 최대 두 개지. 겹치는 게 두 개지. 그래서 y 제곱을 적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미리 쳐놓자. 영역을 미리 정해놔. 그 다음에 y 두 개를 여기서 제거했고 3도 없어졌고 x도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y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9에서 3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x제곱에서 x 나눠서 x, y제곱에서 다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지. 그래,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다. 지금 어떤 상태야? 3xy 제곱이라는 다항식과 y 빼기 3x라는 다항식이 뭐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공통인수는 누구? 3xy 제곱.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법을 배웠고, 뭐 공식 같은 것도 없었어. 합차 공식 아직 안 나왔고요. 요 문제에선 안 나왔고,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준 거에선 합차 공식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 3개일 때, 자,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 건 선생님 스타일인데 문제의 스타일은 아니야.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 선생님은. 오늘은 항의 개수가 3개일 때까지만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는 4개, 5개도 있어. 5개 이상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 3개. 여기가 바로 공식 쓰는 단계야. 공식. 어떤 공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과 합법 공식. 알겠지? 그거 두 개가 여기에서 쓰여. 그래서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항의 개수가 3개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 사용하는 것도 돼.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뭐 이런 식으로 3개의 항이 있을 수 있잖아. 뭐 4개도 있을 수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 분배 법칙은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 모든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다 들어와. 분배 법칙은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다. 공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자, 얘 형태를 보고 무슨 식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여기에서 얘가 무슨 형태인지 알려면 이렇게 앞에 게 누군가의 제곱이지. 앞에 게 누군가의 제곱인 상황이 많을 거야. 그래서 앞에 게 누군가의 제곱이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를 제곱하면 얘가 되지? 당연히 x겠지. 그래서 x를 위아래로 이렇게 적어놔. 알겠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거. 자, x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1이 돼야 돼. 그러면 곱해서 1이 되는 거 한번 적어보는 거야. 틀리면 지우면 돼. 틀려도 돼. 알겠지? 그래서 1 곱하면 2개 곱하면 1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x자로 곱해야 돼. 반드시 x자여야 돼. 이 형태를 잊지 마.
x자로 곱한 다음에 이 곱한 형태를 어디다가 적냐? 요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적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면 x 곱하기 1이니까 x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x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쫙 긋고 이렇게 더하기 표시해놔. 더하겠다. 어디서? x에서 x를 더하겠다. 더하면 2x 되지. 됐니? 자, 여기 지금 계산한 2x가 뭐냐?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됐니? 이렇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할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x와 1 나란히 적혔을 때 지금 내가 한 행위가 이렇게 더했더니 중간에 들어오는 게 됐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1 이게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 방법이 된다. 알겠지? 항이 3개일 때 매우 많이 나와. 그냥 나중에 이제 공식이 아니라 그냥 암기가 돼. 거의.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면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다는 거지. 제곱 뭐야?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보인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구나. 이거를 계속 봐야 돼. 계속 해봐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 낼 때도 계산 연습 위주로 낼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완전 제곱식 형태고 몇 가지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야. 쌤이랑 거기 여기 있지. 요거. 자, 문제를 봐봐. 자, 항이 3개인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이 남았는데 일단 문제 완전 제곱식을 먼저 써봐야지. 이제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얘도 마찬가지야.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이거를 x자 인수분해다 라고 부르고 x자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곱해서 x제곱이 되는 거를 적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x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곱해서 4가 되는 걸 적을 건데 곱해서 4가 되는 건 얘들아 뭐 있어? 1 곱하기 4도 있고 4 곱하기 1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 다양해. 아주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적는 거야. 그래서 실패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나도 처음에 몰라.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자. 2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서 x자로 곱해가지고 뭐 나와? 2x 화살표 말게 2x 이렇게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야. 알겠지? 더해가지고 4x 나오지. 결과적으로 봤더니 뭐야? 얘가 요 있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성공한 거야. 알겠니? 자, 실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x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있어. 둘이 곱하면 막 플러스 4 되지. 근데 이렇게 x자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5x가 된다. 중간에 들어오는 거랑 전혀 다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 실패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지우면 돼. 알겠지? 진짜 지우면 되는 거야. 틀려도 돼. 틀리는 걸 무서워하면 이 인수분해를 잘할 수가 없어. 진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된 형태로 적으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일자로 적어줄 때는 일자로 인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 이 지금 x자로 곱하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될 거야. 지금 이거는 너무 쉬운 형태라고 해. 알겠지?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진 형태로 가면은 이제 x자를 이해하게 돼. 왜 x자로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써줄 때도 왜 일자로 이렇게 인수를 적는지도 앞에 이 뒤에 가서는 이제 여기가 x제곱이 아니라 막 3x제곱, 7x제곱 막 이런 게 들어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진짜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야. 앞자리가 1일 때 가장 쉬운 거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우리는 이 방법을 지켜줘야 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모든 선생님들도 다 이 방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셔. 이게 인수분해야. 알겠지? 진짜 인수분해.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했더니 뭐야? 완전 제곱식이야.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됐지. 앞에는 그럼 뭐라고 채워주냐? 그거에 맞춰서 적으면 돼. 이거는 그냥 진짜 공식. 이거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 상수를 2배 하면 x의 개수고요, 상수를 제곱하면 상수항이 나와요 라는 거를 적어준 거야. 아주 허접한 방법인 거지 이거는.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뒤에 가서도 인수분해가 쉽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줬자? 여기다가 뭐라 줬자?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자. 그치? 그냥 공식 따라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맨 앞자리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4번 보자. 4번. 그 4번을 봅시다. 9a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떠올라? 완전 제곱식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야. 요 맨 앞에 9야 9. 숫자가 9. 그러면 곱해가지고 9a 제곱이 되는 거를 두 개 딱딱 적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일단은 이 문제에 따라서 의도를 파악해서 3a, 3a 이렇게 똑같은 걸로 먼저 해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곱해서 49가 되는 거 딱 삐놓잖아. 누구누구? 77, 그지? 77에 49. 그래서 77, 내 머릿속에서 9구단을 하는 거야, 9구단. 그래서 77에 49인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지우면 돼. 해서 3a 곱하기 7은 21a. 3a 곱하기 7이니까 또 21a.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42a가 나와. 그지? 똑같니? 똑같지는 않아.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틀리면 바꾸면 되는 거야. 틀린 걸 누구도 몰라. 계산하기 전에. 알겠지?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제 나중에는 바로 보이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인수분해는 형태가 보여.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은 마지막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똑같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인수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3a 7 두 번 적을 필요 없지? 제곱 바로 하자. 3a-7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완료 해주면 돼. 하고 나서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지? 흐름이. 이걸 먼저 터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x자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이거는 합참 공식이지? 넘어갈게. 이걸 하면 돼. 이게 지금 그걸 하자는 얘기야. 합곱 공식. 합곱 공식을 인수분해로 적용하여 반대로 해라. 그런 뜻이야. 이제부터 해볼 거야. 자,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 지금 식이 이거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제일 쉬운 건데 x자 중에. 자, xj 앞에는 당연히 똑같이 또 해봐.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구구단을 하는 거야. 곱해서 10이 되는 녀석들 꽤 많거든.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들 전부 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이 되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적을 건데 적어가지고 뭐 할 거야? x자로 곱할 거잖아. 결과적으로 곱해가지고 그 결과 두 개를 더할 거지.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x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더해서 라고 했잖아.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녀석들을 고르면 돼. 이해됐지?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오고 곱해서 10이 되는 녀석을 찾는 게임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뭐가 나와 있어? 다 찾아버렸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처음에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곱이 10인 두 정수. 그래서 1, 10, 이렇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구구단 해주면 돼. 이거는 이거 5이니?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라. 그럼 여기는 11, 여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다 할 필요 없다고. 여기 중에서 딱 B이 오는 거, B이 오는 거 딱 하나 골라서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지워. 알겠지? 안 되면 지워. 그래서 여기에다 뭐 들어오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딱 넣어주면 좋겠지. 돼? 돼? 바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5x 되니까 자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7x 나온다. 여기 있는 게 나왔네. 그치? 이렇게 해서 바로 보이면 하고 안 되면 써보고 지우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된다. 맨 앞자리가 x제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왜 x자로 하며 여기가 왜 이렇게 일자로 인수가로 만들어지는지 아직까지는 잘 이해 안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뒤에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봐야 돼. 이 x자 인수분의 최종 형태. 자 이제 2번 보자. 2번 안 넘길게. 여기 옆에는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6이야.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시작. 자 이쪽에 x 이쪽에 x 당연하지. 그 다음에 곱해서 6이 되는 걸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1, 6. 근데 이렇게 곱하면 그냥 6이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해? 이해되지?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 붙였을 때랑 얘한테 마이너스 붙였을 때랑 둘이 더해서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럼 누구한테 마이너스 붙여야 돼? 1한테 마이너스 붙이는 게 맞지. 그제? 그게 하기 전부터 보여야 되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해볼수록 늘어. 인수분해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x 해서 이렇게 둘이 더해봤더니 실제로 5x가 됨을 확인했다. 처음엔 이렇게 한다. 알겠지? 나중에 이제 안 봐도 알아.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써주면 돼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6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자, 요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바로 인수분해야. 여러분 지금 거의 80% 다 배웠고요. 마지막 이거야. 마지막 이거. 이게 최종 형태. 지금 x제곱의 개수가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거 잘 못해도 돼. 지금 막 완벽하게 따라할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3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암산으로 계속 할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잘하게 돼 있어. 이거 봐봐. 여기 책에서조차도 이렇게 해놨지. 쓰임 방법이랑 똑같이 해놨지. 이렇게 된다니까. 답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1, 2 여기는 이제 숫자만 적었잖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돼. 다른 데다가 x, 2x 알겠지? 이건 지금 대수만 적은 거야. 됐고, 자, 그 다음에 곱해서 아3이 되는 거 찾으면 돼. 1, 3, 3, 1. 그 둘 중에서 마이너스를 누군가한테 붙여줘야 되잖아. 확 판단이 바로 안 되지. 솔직히.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아직 적지 마. 나도 몰라.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진짜. 나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생님도 보이겠지만, 생각 안 하는 있지 않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지우면 돼. 알겠지? 여기 3x고 여기가 마이너스 2x잖아. 그치?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 말고.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이 녀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지우면 된다고. 알겠지? 다 실패하는 거야. 다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조금만 생각하면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x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 해서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x 나오지? 개수가 나오지? x의 개수 이렇게. 자, 해서 선생님 그럼 완료됐네요. 뭐 어떻게 쓰면 되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유는 바로 나와. 자,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었잖아. 이렇게 적는 건 그냥 편의성인데 x자로 적는 건 x자로 곱하는 행위는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의무적으로. 왜? x자로 왜 곱하냐? 봐봐. 내가 인수분해의 반대는 뭐라고 불러? 전개라고 부르잖아. 전개를 해봐. 얘를 다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x랑 곱해지는 게 누가 돼? 봐봐. x랑 곱해지는 게 누가 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x랑 곱해지는 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야. 앞에 있는 1이 아니라. 1은 같이 있는 얘고. 절대 곱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x랑 같이 곱해지는 얘는 자기 옆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1이야. 2x랑 1이랑 곱하잖아. 전개할 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인수를 편리성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적기 위해서 인수를 애초에 곱할 때 x자로 곱하는 거야. 시작을. 이해되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사람은 잘 없어. 왜 이렇게 하는지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x자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걸로 어렵지. 어려우니까 연습하는 거고. 그러면 재밌어 이게. 하다 보면은 게임하는 거 같아서. 찾아야 돼. 여기도 지금 찾아줬지. 이건 힌트를 줬어. 1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1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1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줬어. 2 곱하기 1로 줬어. 자, 그 다음에 곱해서 3이 되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적지 말고 너무 멍청하게 가지 말고 좀만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둘 다 뭐다?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일 수는 없으니까 두 개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곱해서 3이 되는 거는 정해져 있지 뭐. 1, 3 이렇게 적으면 돼. 점점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마이너스 8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적어줄 때는 어떻게? 일자로 적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2x-1과 2x-3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되니? 좋아. 자, 그럼 마지막이 아니라 이 나머지 문제들 있지? 지금 개념 원리 확인하기. 거기 지금 안 풀어진 문제만 좀 해결해보자. 여러분. 자, 확인 1번. 요거.
이제 인수 찾는 거를 다 잘 못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인수를 찾으려면은 인수가 뭐라 그랬어? 약수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숫자에서의 약수 개념이랑 다항식에서의 약수 개념은 살짝 이제 인식이 다른 게 이제 24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2 곱하기 12로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래?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라 해서 약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런 게 약수야. 여기서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는 각각의 숫자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라서 3 곱하기 8이라고 해도 3도 약수, 8도 약수. 4 곱하기 6이라고 하면 4도 약수, 6도 약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러한 약수들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야 24를 4 곱하기 6이라고 나타내야 약수를 찾을 수 있던 것처럼 얘도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그게 보인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x, y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 공통인수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는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주면 여기에서 x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눠져서 마이너스 5 쓰고 x랑 y 하나씩 뺏어가면 y 이렇게 남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방법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인수를 보니까 여기 봐봐. 아까 전에 24를 2 곱하기 10이라고 쪼갰던 것처럼 얘도 지금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거냐면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쪼개져 있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인수다? 2도 인수고 x도 인수고 y도 인수고 x 빼기 y도 인수야. 알겠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인수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y는 인수가 아니야. 알겠니? 여기 지금 x 빼기 5y가 전체가 다 인수고 여기에서 x는 물론 앞에 있어서 이 x가 인수가 되는 거지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5y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인수가 될 수 없어. 알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뭐 x, y 이것도 인수야. 왜? 앞에서 설명했듯이 24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쪼개면은 여기서 2도 인수고 3도 인수고 얘네 둘이 곱한 6도 인수잖아. 그치? 얘네 둘이 곱한 4도 인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x 곱하기 y를 한 xy도 인수야. 자, 그래서 얘 지우고 얘 지우고 둘 다 인수 맞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y 하면 4번도 아니지. 4번도 인수 맞지? 그 다음에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곱하면 또 얘도 인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누가 답이야? 3번이 답인데 x제곱 y는 왜 인수가 아니야? 여기 지금 xy밖에 없고 여기에서 x제곱 y를 만든다는 뜻은 이거에다가 요거까지 곱해서 그 안에 x제곱 y 마이너스 xy 곱하기 마이너스 y는 5xy제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지금 얘를 인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고 했지. 그지? 여기에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쪼개서 인수가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다항식 하나 자체를 덩어리를 인수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얘 자체가 인수지 얘는 인수 맞아. 얘는 인수인데 여기서 각각은 인수가 아니야. 알겠지? 약수가 아니란 뜻이야.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시험 문제도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알겠지?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데에서.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간단하게 이런 거 하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는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보자. 여기 이제 응용 문제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이건 앞에서도 해봤었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얘가 자, 넘겨서 이제 3번에 1번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까지만 주어져 있고 뒤에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만 있는 거야.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개수로 있는 게 뭐야? 2a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수의 몇 배? 둘이 곱해서 2배라 그랬으니까 2배가 들어가. 맞지? 그리고 상수항에는 누가 들어오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게 이제 요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거 누구?
여기 완전 제곱식에서 전개할 적에 상수의 제곱이 들어가. 그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얘를 뭐 한 다음에 2로 나눠준 다음에 뭐 한 거?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들어온다. 알겠지? 이거는 지금 아예 그냥 외워두고 있으면 이 뒤에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편해져. 알겠지? 여러분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온다. 2로 나눠서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들어온다. 누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x의 개수로 누가 있어? 마이너스 4가 있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을 어떻게 한다? 2로 나눠서 그 다음 제곱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얼마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 걔를 제곱하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도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절반하면 마이너스 4. 거기서 제곱을 해서 상수항을 바로 만들자 이거지.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여기로부터 공식으로부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x제곱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적어주고 둘이 곱해서 2배한 게 x의 개수로 들어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면은 x의 개수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상수항에서 x의 개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반대로 하는 거지. 제곱의 반대는 뭐야? 그치? 제곱근. 잘했어. 제곱근. 근자만 붙이면 돼. 뿌리근. 그치? 잘했어. 그래서 제곱근이 반대야. 제곱근을 씌워주고 뭐를 하면 돼? 이거의 반대는 뭐야? 곱하기 2지. 그치? 곱하기 2를 하면 다시 얘 상태로 돌아오잖아.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x의 개수를 알려주고 상수항을 구해라. 이런 문제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거. 상수항을 알려주고 x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반대로 하면 된다. 앞에서 했었던 절반에 나누기 2의 제곱을 반대로 하면 돼. 나누기 2의 제곱을 반대로. 그러니까 얘를 제곱근 씌우면 뿔마 5지. 뿔마 붙여줘야 돼.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니까. 알겠지? 자, 뿔마 5가 이제 제곱근인데 얘를 몇 배 해라? 반대로 2배 하면 x의 개수가 나온다. 해서 이쪽에 적어줄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두 개는지 두 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적어줘야 돼.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x의 개수를 알려주고 상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모르고 상수항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시험에도 아주 잘 나와서 꼭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면 3번에서는 9x제곱 앞에 있는 게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지. 9야 9. 그러면 9는 3x의 전체 제곱이잖아. 아까 전에 했던 x자 인수분해처럼 하면 3x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3x의 제곱이고 뒤에 것도 누군가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네모 y 그 다음에 네모 y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x자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12xy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때는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뭐 절반의 제곱을 쓸 수가 없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건 직접 해줘야 돼. 3x 쓰고 여기도 똑같은 y가 들어올 텐데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했더니 12xy가 나와야 돼. 그걸 역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얘네 둘이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3 곱하기 네모 곱하기 xy. 그지? 3 곱하기 네모 곱하기 xy.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 12xy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정해져 있지. 12xy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3 곱하기 네모와 3 곱하기 네모 똑같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12다. 즉 뭐야? 얘를 나누기 2 하면 얘가 된다. 이런 뜻이지. 자, 따라서 3 곱하기 네모는 얼마? 6 이렇게 적어주고 네모는 그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잘했어. 자, 그래서 여기에 적힐 숫자가 2인 거야. 이거 얘가 2인 거지. 얘 2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곱해주면은 제곱돼서 4y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좀 쉽지 않아. 애들 다 어려워해. 여러분은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그냥 뭐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냥 보여. 이게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알겠지? 앞에 거 누군가의 제곱, 뒤에 것도 누군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인다는 거지 열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한번 풀어보자. 4x 제곱이니까 뭐야? 2x 칸이 좁으니까 지울게. 여기도 2x. 자, 그 다음에 4분의 1 딱 나오지? 2분의 1, 그제? 2분의 1 제곱근만 씌워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것이 뿔마 꼭 붙여줘야 돼. 플러스를 제곱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제곱했을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지? 나도 모르는 거. 자, 그래서 x자로 이렇게 곱해보면은 알 수 있겠지. 누구? x의 개수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보면은 그냥 뿔마 x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뿔마 x.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더해도 뿔마는 그대로 뿔마 2x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 무조건 x의 개수로 들어온다. 자, 그래서 뿔마 2가 바로 x의 개수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겠지? x의 개수를 적어줄 땐 애초에 뿔마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 상수항을 적어줄 때는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만 적어준다. 됐지? 요거 이해를 하는데 떨어졌네. 자, 그 다음에 좀만 기다려줄게. 자, 이게 또 시험에 100% 출제가 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곱근 단원에서 말했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형태 나왔지?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형태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내가 예전에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나온다 그랬고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 누군가가 제곱이 돼 있으면 얘를 뭐를 씌워라? 절대값 씌워라. 기억나네? 루트 안에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누군가가 제곱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누군가에다가 절대값 씌워라. 막대기 씌워라. 요렇게 해서 지금 누군가가 제곱이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왜? 얘는 지금 그냥 다항식이잖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이게 무슨 누군가의 제곱이야. 그치?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단원이고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단원에서 얘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다항식의 곱셈에서 얘가 나오면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거고 앞에 이제 제곱근 단원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대로 그냥 줘. 절대값 바로 씌울 수 있게. 알겠지? 그래서 이 유형 자체가 그냥 시험에 100% 나온다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 때. 알겠지? 그래서 이거 뭐야? x 혹시 바로 보여? 무슨 형태인지? 완전 제곱시키면 되지? 4 그치? xx 4 x자로 곱해서 더하면 8x 되지?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4의 제곱이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되지? 그래서 얘가 뭐다? 절대값이다.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문제를 인수분해를 첨가해서 더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뭐냐? 너는 비슷하게 생겼네. 앞에 거랑 누구만 다르냐? x의 개수만 반대네. x의 개수의 부호만 반대야.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다? x는 맞는데 이쪽이 4가 아니라 누구? 마이너스 붙인 4. 그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8x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x자 하면은 x-4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얘한테 루트를 씌워놨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절대값 x-4가 되는 거지. 됐지? 좋아.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유형을 혹시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느껴지겠지. 지금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만 사용한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나온 유형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절대값 푸는 거지. 그래서 x가 0과 4 사이에 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절대값의 결과를 해석해주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해봤잖아.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4는 x가 0과 4 사이에 있을 때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당연히. 0보다 크면 애초에 얘가 양수니까 양수에다 양수도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지. 양수면 그대로 x 플러스 4로 나오고 그 다음에 x 빼기 4 좀만 생각해봐.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왜? 4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네 지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돼서 음수면 그대로 있지 말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했었지. 자, 그래서 x 없애주고 계산하면 8. 이렇게 간단히 하라는 말은 굳이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산됐을 때 다항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누군가 없어져가지고 이런 숫자만 나올 수도 있고 단항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0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야.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표를 좀 3개만 쳐놓자. 진짜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니까 꼭 인수분해를 이용한 게 아니더라도 중간고사 때 말이야.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많이 봤다. 제곱차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이 있을까? 이거 또 보자. x 4제곱 빼기 16 x 4제곱 빼기 16 x 4제곱 빼기 16이야. x 4제곱은 뭐야? x제곱의 제곱이지? 요 정도는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16은 누구의 제곱? 4의 제곱이지. 그래서 지금 둘이 어떻게 해놨어? 빼놓은 거지. 그럼 여기에서 무슨 공식을 쓸 수 있다? 합차를 쓸 수 있다. 그지?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빼기 4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우리한테 뭐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끝나냐? 아니야. 인수분해는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야.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또 있다는 뜻이잖아. 누구? x제곱 빼기 4가 누구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한 거와 2가 제곱된 거의 빼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2와 합과 그 다음에 x 빼기 2가 차가 들어온다 이거지 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한 번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안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더 이상 안 되지. x제곱 플러스 4는 제곱 차가 아니야. 차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끝난 건데 지금 보면은 인수가 몇 개? 3개가 딱 보이지.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답이 아니겠지. x 플러스 2 지워주고 x 빼기 2 지워주고 x제곱 플러스 4 지워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빼기 2를 이거 둘이 곱한 거 2 곱하기 2면은 2도 약수고 4도 약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 어디 있어? 5번. 얘도 인수가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안 봐도 3번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만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x제곱 플러스 2는 애초에 나온 적이 없죠, 여기?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래서 7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여러분 합곱 공식 쓰는 거는 x자 인수분해니까 이런 거 연습해보고 넘어가서 밑에 확인 10번 보자. 90쪽에 확인 10번. 자, 요거 x자 인수분해인데 숫자가 꽤 복잡하게 생겼어, 그지? 좀 도와줄게. 그지? 자, 6x제곱 여기다 적어볼게, 크게. 6x제곱 마이너스 23x, 23이래, 23, 그지? 오. 자, 그래서 6x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x랑 x는 나올 텐데, 그지? 6이라는 숫자는 다양하잖아.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거기다가 마이너스는 앞에는 안 붙여, 그지? 자, 그래서 뭐로 할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해? 그냥 해. 2x, 3x. 진짜 그냥 하는 거야. 하고 나서 틀리면 지우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쪽에 지금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온 걸로 모아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 둘 다 붙여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 이거는 맞아. 이건 무조건 맞고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둘이 숫자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틀리게 될 거 아니야. 곱해서 21이 되는 숫자인데 1, 21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고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돼. 그래서 3, 7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3, 7. 그러면 여기 그걸 고민해야 돼. 3, 7이냐 7, 3이냐. 그지? 뭐 해보자. 7, 3 아니면 지우면 돼. 적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1이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7 땡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워. 이렇게 지우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바꿔서 했더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4x. 자, 이제 더해볼까? 자, 더하면 누구?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실제 상황을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재현해 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수를 적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반드시 일렬로 적어야 되지. 아니 x자로 만약에 인수를 적어버리면 망하지. 2x 빼기 7, 3x 빼기 3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2x 빼기 3, 3x 빼기 7 이렇게 적으면 성공. 자, 그럼 봤을 때
EX 플러스 A와 BX 플러스 C인데 한쪽이 맞춰지잖아. EX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누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그거에 맞춰서 3이고 C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3, B는 3, C는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다. 자, 됐지? 좋아.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아라 라고 해서 확인 11번에 또 새로운 용어가 공통인 인수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도 공통인수라는 단어를 썼었지 선생님이. 근데 요거는 그냥 한 식에서 공통인 인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마치 공약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를 숫자로 따지면 공약수. 공약수는 하나의 숫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그건 그냥 약수고. 그죠? 두 개 이상의 숫자들의 공통된 약수라 해서 공약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식에서의 공약수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수와 여기에서 나오는 인수 중에 똑같이 생긴 걸 찾아라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하고 얘도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지. 자, 한번 해볼까? 한번 지금 해봐. 한 30초 줄게. 얘 한번 인수분해 해봐.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냥 바로 간다. 3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하잖아. 나중에 너네도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3, 5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가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니?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지. 여기서 공통인 인수는 공약수 개념이라 그랬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찾으면 돼. 누구니? x 빼기 3이 공통적으로 보이지. 이런 게 바로 그냥 공약수야. 공약수. 얘한테도 곱해져 있고 얘한테도 곱해져 있는 거. 공통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x 빼기 3,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그게 공통인 인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 두 문제만 딱 보고 끝내자. x 빼기 1이 뭐라고 했어? 인수인데 누구의 인수? 4x제곱 빼기 ax 플러스 9의 인수다라고 인수를 알려주는 문제야. 인수를 알려주는 문제. 근데 왜 인수를 알려줬을까? 의도가 뭘까? 의도를 찾는 게임이야. x 빼기 1이 인수라고 알려줬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할 적에 x 빼기 1이 결과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x자 인수분해를 시도할 적에 x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x랑 누굴 곱하면 4x제곱이 되냐? 4x겠지. 자, 그래서 4x 밑에다가 그냥 적으면 돼. 그치? 쉬워. 마이너스 1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플러스 9가 되냐? 당연히 마이너스 9겠죠. 그치? 고민할 여지가 없어. 자, 그래서 인수를 알려주는 건 매우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지. x자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x 하나는 마이너스 9x 이렇게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x의 개수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내가 계산만 했을 뿐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a는 13이 되어야 되는 거야. x 빼기 1이 인수가 되려면.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를 알려줬으니까 그 소스를 이용해서 나머지 인수를 찾아내서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이건 그닥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별표. 별표 하나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렵지 않아. 이것도 x제곱의 개수가 잘못 본 문제지. 잘못 본 문제. 자, 별표 하나만. 자, x제곱의 개수가 이긴 어떤 2차식을 시하, 이름이 특이하구만. 시하, 재송이 이렇게 두 명이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인수분해를 했는데 시하하고 재송이하고 다르게 나왔어 지금. 시하하고 재송이 중에서 시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보자마자 그냥 얘네들 인수분해는 어렵지만 뭐는 쉬워? 전개는 쉽잖아. 전개해봐. 자, 전개해서 위에다 적을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합곱 공식입니다. 바로 할 수 있지. 합한 게 x의 개수, 곱한 게 상수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러면 반대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야는 지금 얘를 보고 이걸 본 거야. 지금 이 식을 보고 인수분해해서 얘를 얻은 거야. 맞지? 내가 얘를 다시 전개해봤더니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기 전에 봤던 식이 얘면 얘가 바로 무슨 식? 잘못된 식이야. 맞지? 잘못된 식인데 어디만 잘못된 식? 그렇지.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다른 건 죄가 없어. 다른 건 다 죄가 없는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얘만 틀린 거야. 얘만.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그냥 너 틀렸어 하고 끝나냐? 아니지. 지금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었잖아.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얻은 거지. 마이너스 12. 맨 처음 식의 무언가를 얻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x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 누가 발견해? 재송이로 발견할 수 있지. 그치? 자, 재송이도 한번 보자. 재송.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대. 그럼 또 뭐 하자? 얘네 둘이 곱해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치? 전개는 이제 우리한테 쉬운 일이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울 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전개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또 누가 잘못됐다? 이번에 상수항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상수항만 제거하면 됩니다. 다른 건 죄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 x를 동그라미 치고 내가 아까 전에 모아놨던 식에다가 여기다 뭐를 적어? 플러스 x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최초기에 초기에 발견된 식이다. 요게 바로 이거를 지금 정리하자면 시하는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야. 얘를 잘못 봐서 마이너스 4x로 잘못 본 거야. 어떻게 이 플러스 x를 마이너스 4로 잘못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x를 마이너스 4x로 잘못 봤고 재송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 마이너스 12가 원래 숫자인데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본 거야. 전혀 관련 없지만 이렇게 해서 처음 이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게 문제의 답이야. 자, 그래서 요 2차식이 바로 처음에 2차식이니까 요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x 적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4인데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지? 그치. 너무 잘 되는데? 마이너스 3. 그치?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해가지고 플러스 1 나오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 붙여야 된다면 얘한테 붙여야지. 그치? 자, 그래서 x자. 잘했어. 마이너스 3x와 4x.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x.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봐. 자, 그래서 x 빼기 3과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하면 된다. 이걸 답으로 적으면 되겠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끝이 났고 자, 이 다음 주 토요일이지 다음 수업이. 그래서 94쪽까지 이제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